제8장 자색눈, 공경. 잠시 후 나는 그녀의 작은 얼굴을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럽게 부른다. 자색눈, 자색눈, 깨어나. 몇 번 부르자 그녀는 멍한 눈을 뜨며 헷갈리는 듯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그녀의 귀여운 코를 가볍게 꼬집으며 미소 지었다. 너 이 작은 자는구나. 우린 이미 학원에 도착했어. 이대로 가다간 저녁 식사 못 먹을걸? 그제서야 그녀는 완전히 깨어났다. 하늘이 어두워진 것을 보며 소리쳤다. 이렇게 늦었다니. 완전히 끝났어. 돌아가면 다들 나를 비웃겠어. 다 너 때문이야. 그녀의 작은 주먹이 내 넓은 가슴을 때렸다. 나의 고독하고 차가운 모습은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 지금은 그녀를 정성스레 다정히 다뤄주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놀렸다. 너 다시 나를 때리면 나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프게 될 거야.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주먹을 급히 빼면서 내게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프지 않아?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 귀엽게 보여서 나는 크게 웃었다. 너 이 작은 바보야. 널 속였어. 정말 웃기다. 자색눈은 반응하고 나서 화내며 말했다. 정말 나쁘다. 너는 어떻게? 그녀의 말은 나의 입술이 그녀의 달콤한 입술을 욕심스레 빨아들이며 끊겼다. 잠시 후 그녀는 나를 밀어냈다. 싫어. 이런 장난은 다시 하지 마. 알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색눈과 흑룡을 학원에 데려갔다. 흑룡을 마구 아래 놓은 후 나는 자색눈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가까워지자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자색눈은 몇 번 내 손을 털어냈으나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것에 대해 우리를 보는 다른 학생들은 부러워하며 우리를 바라봤다. 식당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자색눈은 급하게 말했다. 빨리 나를 놓아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 게다가 학원에는 남녀 친구 사이를 허용하지 않아.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나쁜 건 뭐야? 아까도 사람들이 봤잖아. 내가 모두에게 너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넌 그것을 원하지 않니? 학원의 그 규칙은 애초에 합리적이지 않아. 상관하지 말자. 내가 있잖아. 말하며 그녀를 식당으로 데려갔다. 자색눈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내 덕분에 나한테 뭐라 할까?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을 들어? 조명 마법석은 식당 안을 밝게 비추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식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자색눈과 함께 들어갈 때 내 웅장한 키와 자색눈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저게 저번에 귀족과 싸웠던 그 신입생이야? 봐, 그가 자색눈의 손을 잡고 있어. 다시 그 얘기야. 그가 정말로 자색눈 양의 손을 잡고 있다니 나도 가서 그를 때려야겠어. 와, 그의 모습 정말 멋있어. 자색눈과 함께 있으면 정말 잘 어울려. 너무 부러워. 나는 부드럽게 자색눈에게 물었다. 무엇을 먹고 싶니? 나가서 사올게. 자색눈의 얼굴이 붉어졌다. 진짜 너 때문에 곤란하다. 이제 어떻게 밥 먹을 마음이 생겨? 내가 결정해. 나는 미소를 띠며 그녀의 손을 잡고 밥을 사러 가려 했지만 화룬이라는 꼴사나운 인물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자넨을 놔봐라. 왜 그녀를 잡고 있니? 나는 차갑게 웃으며 그를 노려봤다. 너가 뭐라고 개입하니? 팔이 아프지 않아? 다시 한번 싸우고 싶어? 꺼져. 화루는 본능적으로 상처가 나았던 팔을 만지며 기세가 약해진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했다. 좋아, 네가 더 강하네. 네가 나가지 않을 수 있으면 기다려봐.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나를 위협하려고? 나가 무서웠으면 여기 올 생각을 안 했겠지.
자네는 작은 목소리로 내 옷소매를 잡으며 말했다.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마. 방금 당신은 감금에서 풀려난 거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 같은 놈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널 괴롭힐 거야. 넌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잖아. 먼저 밥 먹자. 밥을 사고 앉아서 먹으려는 찰나 처음에 자네를 위해 중재했던 그 미인 김일이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적대감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자네네 옆자리에 앉아 자네네 손을 잡고 물었다. 너 오후 내내 수업 안 듣고 이 놈과 같이 있었다고 말해줘. 자네는 그녀를 향해 한 번 눈길을 주며 빠르게 머리를 끄덕였다. 얼굴이 가슴에 닿을 것만 같았다. 김일이는 계속 물었다. 그는 어떻게 너를 속였는데 알려질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자네는 확실하게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김 언니, 나 정말로 그를 좋아해.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말아요. 우리는 진심으로. 나는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이런 일은 자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두 사람은 떠들다가 결국 김일이가 자네에게 설득당한 것 같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나 앞에 왔다. 눈을 부릅뜨고 나를 노려봤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내 파워풀한 시선 앞에서 점차 헷갈린 표정으로 변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진짜로 왜 자넨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는 그녀가 아니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나의 부드러운 모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며 그녀처럼 건방진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표정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김일이는 화를 내며 말했다. 너. 자네는 김일이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그녀의 손을 급히 잡아 그녀에게 간곡한 표정을 지었다. 김일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나에게 고압적으로 말했다. 잊지 마. 자네를 괴롭히면 나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아까 그 사람도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안전하게 앉아 있잖아. 하지만 너 걱정하지 마. 나는 자네에게 오직 사랑만 할 거야. 그녀가 조금도 다치게 놔두지 않을 거야. 내 말을 듣고 나서 금밀이는 곧바로 화를 내려고 했지만 자설에게 긴밀히 잡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한 것은 빈말을 듣고 나서였다. 그녀는 차갑게 자기 말 잊지 마 라고 말했다. 그녀가 자설을 그렇게 걱정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녀와 다투고 싶지 않았다. 금밀이는 자설에게 돌아서서 그가 널 괴롭히면 반드시 나한테 말해. 언니가 너를 대신해서 복수할게. 너희들 먹어. 나 먼저 갈게 라고 했다. 정말로 3번의 신문처럼 한 팀이 떠나면 다른 팀이 온다. 나는 자설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힘들게 했어. 하지만 이것은 해야 하는 일이야. 장기적인 고통보다 단기적인 고통이 낫다.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원해. 알겠지? 자설은 순순히 머리를 끄덕였다. 빨리 밥 먹어. 식을 거야. 내 아내가 명령하면 곧바로 실행해야지. 라며 빠르게 앞에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놀랍게도 자설은 나를 반박하지 않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접시에 있는 고기를 내게 줬다.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나는 얼마나 튼튼한데. 너도 좀 더 먹어. 너 너무 말라. 내가 그렇게 튼튼하기 때문에 더 먹어야 해. 넌 그렇게 큰 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겠어. 내가 이 따뜻한 식사에 빠져 있을 때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로 뜨거운 사랑이네. 나는 거의 지겹다. 바로 봐도 나는 그것이 풍운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접시를 들고 내 옆에 왔다. 나는 말했다. 앉아. 먹으면서도 입을 다물지 못하겠지. 부모는 내 옆에 앉았지만 나를 무시하고 자설에게 물었다. 자설 양, 메이샹은 어떻게 널 속였는지 말해줄래? 너는 우리 남자들 중 대부분의 꿈의 여자인데
어떻게 이런 애가 먼저 널 얻게 됐을까? 나는 푸문을 불편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자설은 나를 훔쳐보고는 작게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아마 내가 그를 속인 것 같아. 처음 그를 보았을 때부터 나는 그를 멈출 수 없을 만큼 좋아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나는 그가 너무 외로워 보였고 아직도 도달할 수 없어 보였다. 나는 그가 나를 좋아할 줄 몰랐어. 나는 깜짝 놀랐다. 자설이 그녀의 진심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밝히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의 눈에는 강한 감정이 넘쳐났다. 나는 자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는 나에게 하늘이 준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말했다. 푸문은 크게 소리쳤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먼저 갈게. 너희들 계속해.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달려갔다. 나와 자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자설은 나를 움직임 없이 앉아있는 걸 보고 화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내 손을 잡고 소곤거렸다. 우리 가자. 그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대하지 않아도 돼. 나는 자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가 걱정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내 원칙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래, 너 때문에 그들에게 한 번만 봐줄게. 나는 자설의 손을 잡고 식당의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바로 돌아온 화런을 만났다. 나는 눈썹을 찌푸렸고 이 얘기를 들은 화런은 나와 자설가 가려는 걸 보고 내가 그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용기 있는 줄 알았는데 단순히 위장이었군.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하나? 그건 안 돼.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보려고 해. 화런은 내게 경멸하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군대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 당신이 진정한 기술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럼 기다려보자. 문 밖에서 차가운 소리가 들렸고 나는 즉시 얼굴이 바뀌었다. 그저 소리만으로 나의 정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능력은 예상외로 깊다. 화런이 이렇게 거만해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문 밖에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이 남자는 나만큼 큰 키였지만 나만큼 근육질은 아니었다. 그의 몸매는 단단했고 그의 뼈에서는 겁을 주는 힘이 느껴졌다. 그는 눈이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먼저 자설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자설 양, 니와가 이곳에 인사드립니다. 국공에게도 제 인사를 전해주세요. 그의 행동은 나를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다. 자설의 아버지가 공작으로 이토록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니, 그래서 아무도 그녀에게 무례하지 않았던 거구나. 자설은 평온하게 대답했다. 니와 선배, 너무 겸손하지 않아도 돼. 올해 졸업해야 할 텐데 여기 왜 왔어? 니와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화런이 자매님에게 무례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설은 말했다. 그럼 필요 없어요. 그는 제 친구이며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니와의 눈에 강렬한 빛이 번쩍였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자설 양의 마음을 움켜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 나는 어려운 상대와 싸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었다. 나는 자설을 옆으로 미끄러뜨리며 말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집중할 수 없어. 말을 들어, 알았지? 자설을 바깥으로 보내고 나는 내 전체에 힘을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모두 큰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을 알았다. 누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와 리바는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식당 밖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것은 부감이었다. 부감은 얼굴색이 어두웠고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려 보더니
마침내 나에게 시선을 머물렀다.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이현, 또 너냐? 방금 감긴 게 기억 안 나냐? 그렇게 말하고 내게 눈짓을 보냈다. 아직 대답하지 않았는데 리바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부감에게 말했다. 부감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소동을 피웠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가 나를 위해 변명을 해주다니 왜 그런 걸까? 부감은 그를 한번 바라보더니 엄격하게 말했다. 리바, 넌 리보 드래곤 기사단의 아들이자 학원 천룡조의 우두머리지. 학원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주의해야 해. 이번엔 봤던 걸 모른 걸로 하지. 한번 용서해주지. 하지만 진짜 싸우려면 학원이 1년에 한 번 열리는 격투 대회 때 기회를 봐. 만약 또 비밀이 싸우려 한다면 내가 말한 건 들었겠지. 퇴학시키는 것도 망설이지 않겠다. 리바가 이렇게 강력한 출신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졌던 거야. 리보 드래곤 기사단의 아들이었던 거야. 부감은 분명 나에게 그의 신분을 상기시키려는 것이었겠지. 리바는 경례하며 말했다. 네, 부감님. 좋아, 모두 흩어지세요. 할 일이 있으면 하세요. 리바, 너와 활원은 나 따라와. 내이현, 내가 경고하겠다. 방금 처분이 해제된 것을 알고 있겠지만 다시 범하면 내가 말한 것 들었겠지. 갑시다. 리바가 떠나기 전에 나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으로 한번 쳐다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학원 격투 대회에서 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 활원은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확고한 눈빛으로 그의 도전에 응했다. 부감은 돌아서서 걸어갔고 골든 릴리는 부감의 뒷모습에서 나와 나에게 다가왔다. 튀어나와 자색 눈을 잡고 말했다. 어때? 제 때에 와서 다행이지 않아? 부감님을 불러왔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거야? 나는 옆에서 차가운 소리를 내냈다. 무슨 일에 끼어들어? 골든 릴리는 얼굴을 붉히고 큰 소리로 외쳤다. 자색 눈을 위해서라면 내가 반드시 도와줄 거야. 리바의 강함을 모르겠냐? 이미 대지 기사님의 수준에 근접한 능력을 가진 거야. 너한테는 대항하기 어려울 거야. 내 일이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너. 보라눈이 내 소매를 잡아당기며 나를 탄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나는 김미미를 향해 킥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보라누나, 너를 돌려보내 줄게. 보라눈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나랑 릴리 언니랑 같이 돌아갈래. 그녀가 화났거든. 나는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화가 난 김미미를 한눈에 본 후 말했다. 좋아. 그럼 조심히 돌아가. 내일 점심에 함께 먹자. 말을 마친 후 그녀의 작은 얼굴에 가볍게 입맞춤을 남기고 식당을 나왔다. 그녀의 얼굴을 입맞추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 그 부드러운 분홍빛 피부는 너무 매력적이었다. 남은 것은 빨개진 보라눈과 화가 난 김미미뿐이었다. 보라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앞으로 간호사 연니한테 가지 말라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문제라면 보라눈처럼 수줍은 소녀조차도 눈에 모래알 하나 끼우지 못하는 것 같다. 그 말을 듣자 나는 불가피하게 크란을 떠올렸다. 병원에서 10일 동안의 치유 기간 동안 그녀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진실하며 아마도 어떤 기회를 찾아 그녀에게 분명히 말해야 할 것 같다. 결국 지금 나의 선택은 보라눈이다. 기숙사에 돌아와 보니 풍운, 화염, 지구라는 세 사람이 모두 있는 것 같았다. 내게 집단 신문을 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불이 나게 내 침대로 올라가 누웠다. 화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네이샤오, 말을 왜 안 해?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나는 말했다. 뭐라고? 푸문이 큰 입을 통해 이미 다 알려준 거 아니야. 푸문은 당황해서 말했다. 왜 내가 큰 입이 된 거야?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기대어 있으며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말한 게 아니라고. 화염은 내 앞에 누워 말했다. 네이브라더, 정말 대단해. 보라는 양씨를 따라잡다니 너와의 영웅 기록을 들려줘봐.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렇게 부르지 마. 아직 너만큼은 커지지 않았을 테니까. 보라누는 좋은 여자야. 그녀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도 그녀를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 되었어. 화염은 말했다. 계속 이야기해봐. 너가 헤어졌을 때 선생님들이 정말 당황했어. 부교장 선생님한테 여러 번 간청을 해봤어. 너를 위해 건의했어. 하지만 부교장 선생님은 동의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너를 3개월 동안 퇴학시켰어. 학기가 시작됐는데 벌써 이렇게 늦었잖아.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 나는 기분 나쁘게 말했다. 부교장 선생님에 대한 나쁜 말 하지 마. 너희는 이해 못해. 그는 나를 도와주려고 퇴학시킨 거야. 이 3개월은 나에게 아주 중요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정말 고마워. 장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해. 그녀는 정말 책임감 있는 좋은 선생님이야. 부문이 궁금해하며 말했다. 자세히 얘기해봐. 이 3개월 동안 내게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거야? 나는 그에게 한 눈짓을 보내며 말했다. 그런 건 내가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자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것을 추천해. 거기엔 좋은 책들이 많아. 화염은 어떤 것을 이해한 것 같아 보였고 말했다. 알겠어. 내가 이해했어. 부교장 선생님이 귀족들의 괴롭힘을 피하라고 퇴학시켰고 동시에 도서관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려는 거지. 나는 머리를 끄덕인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어떤 사람들보다 낫군. 부모는 몸을 비틀며 말했다. 나한테 왜 그러지? 나는 궁금한 눈으로 말했다. 나 너한테 얘기한 거야? 부모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궁금하게 말했다. 내가 너한테 얘기한 적 있는데? 부모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불현듯 화염 형제들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광신, 화염이 말했다. 메이 형, 이번에 너 돌아오면 이전과 좀 다른 것 같은데 너는 도서관에서 진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나는 물었다. 어떻게 다른 거야? 화염이 말했다. 너 이전보다 좀 더 밝아진 것 같아. 이제는 우리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하잖아. 이전에는 그랬을 리가 없었어. 언제나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어서 널 보면 정말 무서웠어. 나는 희히 웃으며 말했다. 무서운 게 뭐가 있어? 난 너한테 무서움을 느낀 적이 없어. 나는 이전보다 밝아진 거야. 아마도 보라눈이 내 차가운 심장을 녹였기 때문일 거야. 마음속으로는 크란의 공헌도 있겠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처리해서 크란을 상처 입히지 않을까 고민이다. 어쨌든 운명은 이로써 결정되리다. 그때가 되면 말하지. 여러분, 자러 가요. 내일도 수업이 있을 테니까요. 나는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는 인간 세계의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간 정말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미 보라눈과 약속을 했다. 어디로 가든 그녀와 함께해야 하며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더구나 그런 빚을 지기 싫다. 이제 나는 이미 임무를 완수한 것 같다. 아마 지금 즉시야 돌아가서야 하지 않을까? 이건 매력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내리치기로 결심했다. 돌아가서 뭐가 좋을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데 어디를 가나 전쟁, 갈취, 싸움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차가워진다. 여기서의 편안함이 훨씬 크다. 아버지가 나에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을 주셨다고 했다. 그래, 내가 여기에 10년 동안 머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0년 후에야 다시 언덕인간 왕국으로 돌아갈까?
아버지와 다른 이들은 나의 행동이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나에게 사랑할 만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사실 말해서 나에게는 어떤 나라도 사랑할 가치가 없다. 진정한 의미로 생각하면 내 혈통은 인간의 4분의 1에 불과하니까. 아침 일찍 그들이 나를 깨웠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수업 전에 선생님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돌아온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녀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내 사실을 전해줘야 했다. 나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나는 선생님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책상 뒤에서 어떤 글을 쓰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 기쁜 표정으로 얼굴을 내밀어 의자에서 일어났다. 네이샤오, 너 돌아왔구나. 이 시간 동안 힘들지는 않았니? 왜 그렇게도 나를 신경 써주는 걸까? 나는 그녀의 관심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말로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코까지 살짝 찡했는데 어릴 적부터 내 어머니마저도 나를 돌보지 않았는데 왜 겨우 4개월도 안 된 선생님 하나가 이렇게도 나를 신경 쓰는 걸까? 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괜찮아요.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널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강제 퇴학된 건 내가 내준 게 맞아. 그리고 오늘부터 너는 내 방에서 수업을 들을 거야. 부족한 능력으로 널 보호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너의 잠재력은 아주 크다.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매우 큰 걸.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퇴학은 제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부족한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기 위해 퇴학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분을 비난하지 마세요. 나는 부교장의 노고와 나의 노력에 대해 말하면서 자랑스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황제의 결정과 칭찬에 대해는 언급하지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무엇보다 황제의 결정은 각기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결정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내가 몇 가지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녀는 깨닫듯이 말했다. 아, 원래 내가 부교장 선생님을 비난한 거였어. 진짜 잘했어. 3개월 동안 모든 초급 마법을 배우다니 정말 대단해. 앞으로는 귀족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에게는 이길 수 없어. 귀족들 중에는 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나는 분노로 가득 차서 말했다. 귀족들이 뭐 그리 대단해? 그들은 금색 열쇠를 물고 태어났다고 그만큼 특권이 있는 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경멸해. 노력하지 않고 생긴 것을 가지고 너무 자만스럽다. 어젯밤에 풀린 후에 저녁 식사할 때 리바와 싸우려다가 갈대기 남자에게 이길 뻔했어. 그는 내가 본 귀족 중에서 제일 강한 녀석이야. 뭐라고요? 리바? 그는 학원의 최고 기사이자 천룡조의 수장이에요. 그의 가보는 참 용의 투지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구나 아버지는 왕실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필 그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는 다른 귀족들과 달리 교육을 받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도발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며 말했다. 선생님, 수업 시간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온 선생님은 날 뾰족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깨달아 말했다. 아, 이해했어요.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선생님, 보라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화렌이라는 녀석을 싫어해서 그래요. 자온 선생님은 살짝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까는 널 속이려고 한 거야. 이제는 진짜로 이해했어요. 보라는 때문이었구나. 그녀는 멋진 여자아이야. 잘 간직해야 해요. 하지만 학원에서는 조금 억제해야 해요. 결국 학원에서는 남녀관계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녀의 말에 어리둥절해졌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보라눈과. 자온 선생님은 당연한 듯이 말했다. 반대? 왜 반대를 하게 되겠어요? 너희 나이대는 감정적인 시기라고 이런 게 정상이에요. 다만 너는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해요. 또한 내가 왜 반대해야 할까요? 비록 우리가 선생과 학생으로 어울려 온 시간이 길지 않지만 내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멍청한 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지 마라.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 마라.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여 말했다. 네, 선생님. 자온 선생님은 무언가를 떠올린 듯이 말했다. 그런데 너가 징계를 받은 후에 한 여자아이가 널 찾아왔어요. 학원 부속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 것 같아요. 꽤 멋진 외모를 가졌고 똑똑해 보이더군요. 내가 징계를 받아서 기운이 빠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녀는 널 만날 때 기분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 다시 찾아올 거라고 해요. 아마 이 며칠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두 곳에 발을 걷는 건 아니겠지? 크란이 나를 좋아한 걸까요? 그렇다면 왜 그녀가 나를 찾아왔을까요? 그녀가 찾아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크란에 대한 호감은 없지 않지만 그녀를 만나면 보라눈을 잃을까봐 불안해져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온 선생님은 나를 가볍게 밀어서 말했다. 내 말에 답하라고요. 나는 고요한 생각에서 깨어나 말했다.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나를 너무나 잘 대해주시는데 거짓말하긴 마음이 찡했어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면 그녀에게 그렇게 잘해주신다면 속을 수는 없는 일이죠. 갑자기 생각이 번쩍 들어 맞아요. 자온 선생님. 아까 뉘앙스를 바꾸려고 했어요. 학원에서 매년 한 번씩 겨루는 대회가 있는데 뭐죠? 그녀는 비록 내가 주제를 돌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서 대답했다. 대회는 정말 중요해요. 학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예요. 매년 2월에 열리며 이번 학기 말에 열릴 거예요. 또한 궁극의 길이기도 하죠. 상위 10명에 들게 되면 용기사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거예요. 내가 물었다. 모두가 함께 경쟁하는 건가요? 자온 선생님은 머리를 저었다. 나이별로 분류되어. 학원은 총 5개 학년이 있는데 각 반에서 2명의 학생이 대회에 참가하게 돼요. 내가 말한 상위 10명은 5학년 중에서 위 10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각 반에서 10명의 학생이 선택되겠죠. 물론 낮은 학년에서도 뛰어난 학생들이 나타난 적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학년이 가장 뛰어난 학년이며 졸업이 다가와서인지 각 학년별로 뽑힌 10명의 학생은 행운아들이에요. 분명 가치 있게 다룰 거예요. 재능을 묻히지 않기 위해 학원은 낮은 학년의 우승자가 상위 학년의 우승자와 대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긴다면 바로 5학년으로 진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랬군요. 내게 연습을 멋지게 하도록 시킨다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의 도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학년 우승자가 돼야겠군요. 자온 선생님은 이어서 말했다. 그러니까 내게 좋은 연습을 하도록 해야 해요. 나를 위해 학년 우승자로 올라가 줘야 하니까요. 이야기를 더하자면 나는 좀 부끄러워할 만큼 낮은 학년에서 선생들을 몇 번 봤어요. 동기 중에서는 상위 2위 내지 최하위 안에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도 너는 나 대신 걸어나가 줄 수 있어. 우리 학년은 이번에 학생 수를 늘려서 6개 반, 12명이 참가하게 될 거예요. 당장 우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위 3명에 들어야 해요. 너와 풍문이 학년 최고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대회 때는 너희 둘을 보내기로 할 거야. 반의 대장은 풍문이 아닌가요? 그녀에게 참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온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뚱뚱한 아이가 대장이라니
그녀는 꽤 야심찬 아이야. 첫 번째 대장으로 선정된 건 운이 좋아서였을 텐데 나는 그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게 아니겠어. 너와 풍문이가 서로 상대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 그때에 대비해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할 거예요. 자, 이제 가서 수업 들어요. 말하느라 시간이 늦어졌어. 나도 이 문제를 인식했고 자원 선생님을 향해 빠르게 교실로 향했습니다.